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팩체크 맡고 있는 이가혁 기자입니다. 이게 뭐죠? 월간 팩체크. 오랜만에 하니까 타이틀을 까먹었습니다. 월간 팩체크, 5월 월간 팩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제작진께 항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4월을 건너뛰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3월 24일에 월간 팩체크를 3월 달 거를 하고요. 4월에 안 불러주셨고, 5월 오늘 13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안나경 앵커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쪽으로 올라올 상황이고요. 그 전에 5.18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미리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좀 먼저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원님께서 유튜브로 5.18 유공자들 시험 때 혜택을 받는다는데 어떤 걸 받나요? 오늘 팩체크에서도 약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뭐 과도하다 뭐 이런 허위 정보도 많았는데 그거와 어제 별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 지난해 재작년 이렇게 많이 팩체크 기사들이 생산이 됐습니다.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5에서 10% 정도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른 독립유공자나 또는 뭐 국가유공자, 보상 대상자 뭐 이런 분들의 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수준이고요. 지금 보면 5.18 유공자의 공무원 합격자 수는요 매해 전체 합격자 대비해서 한 0.1% 안팎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수치가 조금씩 변하지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급 이하에만 가산점 제도가 적용이 되니까 뭐 그 이상은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오픈 스튜디오니까 네, 다른 저희 동료 기자분들도 자유롭게 다니시는 거죠. 자,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어떤 이유로 나온지 알고 싶다. 이성현님께서 유튜브로 역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5.18 명단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제 생각엔 마지막 남은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것도 이제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좀 판명이 됐고 계속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왜?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정치인이 가짜로 끼어 있다거나 또는 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뭐 또 여기에 또 뭐 이른바 간첩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자신들이 이걸 곤란해 보겠다. 명단부터 빨리 공개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제가 말씀드린 다른 가짜뉴스와 덧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공개할 수 없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끌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 공개를 못하느냐?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이게 저희가 팩체크를 이미 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팩체크했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건 2018년 12월 21일에 행정소송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사유 등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게 뭐 5.18 유공자 명단만 공개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 하나,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독립유공자는 우리 학교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달의 인물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알리고 장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독립유공자, 뭐 기록과 연구의 목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유공자분들은 5.18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유공자분들은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 워낙 질문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고 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이렇게 답변 두 가지 드리는 순간
얀나경 앵커가 네. 또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4월을 건너뛰고 네. 3월 말에 불러주신 다음에 아, 5월을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서울을 건너뛰셨나요, 진짜? 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4월 건너뛴 거? 지금 알았어요. 역시 이게 별로 얼굴 안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 네, 저 손꼽아. 아, 그래요? 오늘 저희 5.18 관련 네. 가짜 정보들. 맞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5.18이면 그렇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쭉. 네. 그동안 저희가 팩트체크 했던 걸 다 프린트 아웃 해봤는데, 아. 김필규 팩트체커 때부터 맞아요. 오대영 조상. 선배가 하셨던 것도 있고, 끊임없이 있고, 제가 심지어 2017년 5월에 네. 오늘을 끝으로 이런 팩트체크 가짜뉴스, 5.18 관련 가짜뉴스 팩트체크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2020년에 또 하게 되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유저분께서 이성현님께서 질문 주신 게 있거든요. 명단을 공개하라로 지금 이제 막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명단은 법적으로 공개를 못 하게 수 됐고 없잖아요. 오대영 기자도 팩트체크를 했죠 이미. 네, 맞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명단을 왜 공개 못하냐, 5.18만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뭉게뭉게 이야기를 퍼뜨려 나가고 있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김필규 기자와 오대영 기자가 앞서 팩트체크를 했던 것 중에 저희가 조금 좀 자세히 보여드릴 걸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네. 문재인 씨 기억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저희가 문재인 씨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그 인물이 아니라 네. 유공자 중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명패가 있더라. 네.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요건데 요 판넬이 잘 안 보일까봐 영상을 직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띄워주셨습니까? 네. 이 5.18 기념 공원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각 유공자분들의 이름이 네. 이렇게 명패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 중에 네.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신은 유공자 신청 안 했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뭐야? 뭐 혜택만 받는 거 아니야? 네. 몰래 국민들 속이고 네. 라는 이야기로 네. 퍼졌죠.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죠. 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 씨 다른 분이었죠. 맞습니다. 네. 다른 동명이인의 문재인 씨였습니다. 1939년생이고요. 네.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기억력 좋으신데요? 저희 팩트체크 팀이 네. 당시 굉장히 어렵게 이거 저희 작가님들께서 강조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당시 기사에는 그냥 쉽게 저희가 몇 단계를 거쳐서 파악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5.18 유공자 문재인 씨와 전화통화를 성공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실 네, 수 그 있어요?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 할아버지께서 핸드폰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 광주의 뭐 관련 시민사회 단체와 뭐 종교 단체 등등을 다 수소문을 해서 저희가 이런 취지 때문에 이런 허위 정보를 바로잡고자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거다라고 해서 네. 다 많이 힘써주셔서 찾았는데 네. 핸드폰이 없어서 네. 그분의 따님이 어. 또 종교인이세요. 어떤 네. 특정 종교인이셔서 아까 말씀드린 불교에 귀의하셔서 네. 절에서 아버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네. 본인의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주신 아주 그런 정말 감동적인 어머.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그러게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렵게 닿았네요. 네, 이렇게 유공자 증서까지 저에게 직접 제시를 해주셨어요. 중요한 부분은 가렸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2002년 11월에 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5.18 광주 민주 유공자로 증서를 받으셨죠. 네. 네, 39년생 문재인 씨인 겁니다. 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나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 유효해서인데요. 그때 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그때 저희가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쭤봤고, 네. 그때 이 할아버지께서 발포 소리가 나길래 광주 경찰서에 있는 골목으로 피했지. 거기까지 따라와서 총을 쏴버렸어. 지혈한다고 오른쪽 다리, 허벅다리 거기를 되게 쪼여매가지고 거기서 하루 저녁 잤지. 불도 못 켜고. 북한군이 어딜 내려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네. 북한군 개입설까지도 실제 그때 겪으신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39년생 할아버지께서 직접 증언을 해주시니까 네. 뭐 이 멘트를 저희가 당시 2019년 보도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자체로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증명이 다 됐어요. 다른 역사적 사실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해드려도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더 교묘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이것부터 보여드려야겠다.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저희가 유튜브를 다 통계를 내서 네. 5.18 폄훼 유튜브 방송 실태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때도 5대0 팩체커 때인데요. 네. 영상이 총 94개, 그리고 채널이 35개 채널이었고요. 조회수만 무려 527만 회, 구독자 수가 424만 명, 누적이죠.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8 폄훼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온라인상에서 그냥 뭐 정말 가당치 않은 음모론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에게는 네. 굉장히 많은 게 정말 융단 폭격으로 막 그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게 이걸로 또 증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크게 나갔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네. 영상이 94개밖에 없어요. 물론 94개도 많은 거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가짜 유공자와 관련한 영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5.18 폄훼에서도 그 유공자를 폄훼하는 가짜 유공자다라는 그 특정 키워드로 찾았기 때문에 실제 예를 더 들면 많을 뭐 것 북한 같아요. 개입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죠. 가짜 유공자만 네. 나오는 얘기입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했던 사례인데 이것도 오늘 저희 방송도 그렇고요. 네. 이게 한 3, 4년 전 기사에도 팩체크가 있는데 맞아요. 또 이렇게 스멀스멀 5월만 되면 올라옵니다. 네. 네, 먼저 1988년생 뭐 가짜 유공자, 뭐 80년생이 있다 등등등 이게 이런 게 뭐냐면 다 비공개 자료긴 한데 익명화돼서 이게 뭐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 중에 뭐 스케치로 잠깐 지나간 부분에 80년대생이 있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유공자 시스템을 아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죠. 왜냐면 본인만 유공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그분의 맞아요. 유가족분들이나 또는 진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 5.18 당시에 임신부셔서 네. 뱃속에 태아가 있었는데 그분이 피해를 또 본 거죠. 그 엄마와 아기가 같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을 받으면 네. 당연히 그분도 유공자로 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젊은 세대가 유공자의 혜택을 받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것도 특혜를 받았다는. 네, 이거 오늘도 저희 아까 본 방송에서도 했는데 네. 뭐 4, 5급 공무원 임용됐다, 유공자 2,500명이다. 이건 아까 앞서 온라인 그 유튜브에서 최철원 님이 질문하신 거 유공자분들 시험 받을 때 혜택 말씀드린 대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임용자의 0.1% 수준이다. 네, 그 정도로 대체를 하면 되고요. 네. 뭐 4, 5급 공무원 임용됐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근데 실시간 댓글은 여기 안 올라오나요? 근데 이건 사전 질문이고 실시간 실시간은 댓글은 올리시면 역시 최첨단 여기. 질문. 그러네요. 네. 좀 보시면 월간 패책 4월 건너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제 댓글로 제작진께서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도 한번 따져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이거 유튜버들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 안 되나?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까 네. 이거 누구냐면 유유유님인가요? 맞아요. 유유유님께서 이게 사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희가 방송에 늘 강조를 하지만 예를 들어 허위 정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막 정말 다 막을 순 없죠. 다 막을 수는 없죠. 중국처럼 예, 될 그게 순 없죠. 너무 강해지면 맞아요. 또 표현의 자유 문제나 네. 또 그런 또 문제에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영상까지는 지워도 되잖아라고 해도 이 영상 되잖아 하다 보면 그 네. 경계가 모호해진 지점까지로 네. 가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함부로 딱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네. 신고를 받으면 이거 허위 정보입니다라고 신고를 받으면 심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국내 사업자 네이버 같은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네. 해외 사업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접속 차단을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접속 못하게. 네, 안 보이게 하는 정도로만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걸 안 따랐을 경우에 또 네. 강제할 수 있는 뭐 처벌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업체의 협조를 좀 구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세요. 네. 아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본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 일베 게시판에 그 5.18 광주 그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가족이 사망한 거예요. 그 관 앞에서 오열하는 그 장면이 찍힌 네. 사진이에요. 네. 그걸 올리면서 게시판에 네.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린 건 부적절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오열하는 그 유가족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조롱하는, 그러니까 그 관 앞에서 울고 있는 그 가족을 네.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을 두고 조롱하는 그 댓글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게 2019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모욕죄로 맞아요. 유죄가 확정이 네. 됐습니다. 징역 6년, 징역 6월에 네. 집행유예고 뭐 사회봉사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집행유예긴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위가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물론 염두에 두지만 그 선을 좀 넘으면 안 네. 되겠죠. 네. 그리고 캔디님께서 네. 재판받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현재는 지만원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직도 5.18을 폄훼하면서 지내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온라인에서 여전히 뭐 활발하게 집필 활동을 하시는 거로는 알고 있고, 네. 최근에 그 지만원 씨의 그 웹사이트에서 네. 그 일부 문제가 됐던 자료를 삭제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간첩 이런 부분들을 삭제했다. 왜냐하면 네. 그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네. 때문에 뭐 삭제했다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다시 이렇게 5.18 관련해서 좀 뭐가 가짜뉴스가 좀 또는 허위 정보가 뜨고 있나를 봤을 때 재작년에 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슨 뭐 이때 북한 간첩설, 이때는 유공자 뭐 가짜 유공자설 계속 나오다가 더 이상은 이제 좀 아이디어가 고갈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팩트체크를 하면서 조금 뭐 기여한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우리 뭐, 팩트 체커들 덕분에. 오대영 선배와 김민규 선배가 저는 뭐 오래 이가혁 했죠. 기자도 네. 덕분에. 제가 찾아보니까 지만원 씨 이름이 일단 제일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방금 이가혁 기자가 말을 한 것처럼 정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에요. 네. 조금 더 교묘해지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 지난 5월 5일에 일부 네. 극우 성향 유튜버로 분류되는 분들이 광주 시내로 가서 거기서 네.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면서 네. 뭐 유공자증 까라, 유공자 까라, 명단 까라 계속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장면도 네. 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광주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좀 뭐 소리 내지 말고 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여기 광주에서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다 그때 서슬퍼렇게 다 느꼈고 한 시민들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좀 그 장면이 좀 되게 애처로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좀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분도 물론 있었지만 계속 호소하시는 그 유튜버 분들한테도 호소하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좀 그러니까 광주라는 게 5월만 되면 약간 네. 뭐 키워드가 가짜 뉴스도 어느 순간 많이 뜨지만 또 그런 좀 안타까움이나 또 눈물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핵심 키워드로 있는 것 네.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아까 이거는 저기 화면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확인했을 땐 유공자를 폄훼하고 가짜 유공자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요. 북한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5.18 유공자는 뭐 면제도 되고 뭐 이렇게 많은데 6.25 참전용사는 다 안 된다, X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팩체크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걸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주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분류를 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18 유공자만 해도 하나, 둘, 세 칸이고요. 네. 6.25 관련해서는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두 칸, 6.25 대 5.18로 해서만 분류할 수는 할수 없는 없는 것이고, 거죠.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다 세부적으로 네. 뭐 부상 정도나 또는 본인인지 자녀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배우자인지 이런 거에 네.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5.18 유가족들이 혜택 더 받네? 라고 뭐 단언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짜깁기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저희 더 놀라운 건 이 표가 한 이틀 전인가에도 돌았는데, 이 똑같은 표가, 그러니까 이걸 가공한 것도 아니고 이 똑같은 표가 한 3년 전 온라인에도 그대로 있고 해서 와, 이게 정말 좀 심각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휴,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질문을 좀 더 받아볼게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5.18 관련해서는 워낙 보도도 오늘 많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건데 또 월간 팩트체크이다 보니까 가벼운 질문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전 국민 네, 안녕하세요. 네, 인스타 라이브 하고요. 보겠습니다. 사실 논할 가치가 없어서 대처를 안 하는 것도 있죠. 일본어로 말씀 주신 분 유튜브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허위 굳이 정보를 우리가 옮겨줘야 되냐? 맞아요. 한 번 더 입에 담아야 되냐? 그 맞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만 끝날 수 있는 담론을 저희가 혹시 방송으로 끄집어내서 이른바 TV로 한번 더 하긴, 확산, 네. TV 한번 태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걱정도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TV에서 한번 다루고 그게 허위라는 걸 명확히 밝혀주는 게 좋다 아니면 정말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건 그냥 굳이 안 다뤄도 된다 의견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플 라이프님께서 네. 두 분은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셨는데 네. 저는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건지. 제 생각엔 결국 뭐 네.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상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부분도 있고요. 예. 돈. 예. 그리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힘이 생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짜뉴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 동영상을 보게 하고 접속자를 늘리고 네. 어떤 커뮤니티의 회원을 늘리고 뭐 그런 논리가 작용하는 건 맞아요. 아닌가. 그런 저희가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 관련 보도를 한 적도 있어요. 네. 5.18 가짜뉴스 그 유튜브 영상에 유튜브에서 무작위로 광고가 붙는다. 심지어 네. 방송통신위원회 광고가 붙는가 하면 맞아요. 국방부의 공익 광고도 붙고 맞아.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한계였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 허위 정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붙인 광고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유튜브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광고 따로 붙이고 어떤 영상 따로 틀고 이거였는데 그래도 그 앞에 이렇게 허위 정보에 가까운 동영상에 정부 광고 붙어도 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이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인터뷰도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그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를 중심으로 저희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보도를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또 이제 뭐 전두환 씨를 직접 조사하느냐 마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네. 송성태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네.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말을 했죠. 네, 맞아요. 만날 수밖에 없는 네. 구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강제 부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검찰의 협조를 받아야 해서 이런 네. 부분들은 한계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네. 네. 저희가 이제 월간 팩책이니까 조금 일종의 잡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로 986회차를 맞았어요. 네. 그럼 또 이제 곧 1000회가 그러게요. 1000회가 다가올 텐데 네. 1000회가 되면 저희가 어떻게 좀 이거를 좀 뭔가 특별하게 방송을 만들지 고민을 언젠가요? 이게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월화수목이니까 그러게요. 4번씩 하면 1000회면은 뭐 한 다음 달 중간중간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지 않는 이상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안으로는 적어도 될 것 같은데 네. 1000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디어 좀 주시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연말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은 가짜뉴스 베스트 맞아요. 10 해서 뭐 네. 앙케이트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 네. 1000회 모든 1000개의 컨텐츠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기대되네요. 예, 그래서 1000회 안나게 앵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뭐 무슨 선물이라고 하니까 베스트 댓글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네. 네네. 두 분 먼저 한 분 골라주실까요? 저는 사전 질문 해주신 분 중에 최철원님 5.18 유공자들 시험 때 혜택 받는다는데 어떤 걸 받나요? 유튜브로 질문해주신 분 이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네. 이동원님께서 네. 월간 팩트체크 4월 건너뛰게 된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저희 월간 팩트체크에 애정을 보여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인사 드리시죠. 네. 6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월간 패치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